안녕하세요. 골 종결자 윤용인입니다. 이번에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손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대 여성분들 그리고 남성분들이 가장 흔히 찾으시는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 보통 가장 걱정하시는 넘버원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하면 가장 많이 찾으시는 거는 수근관 증후군, 이 터널 증후군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컴퓨터 좀 많이 하시고 핸드폰 사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핸드폰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서 계속 쥐게 되고 그 다음에 쉴 수 없게 되면서 이 힘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간 굳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손을 좀 끝까지 스트레칭 하거나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이나 운동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병을 키워서 오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손가락이 약간 좀 이렇게 따가닥 우리가 총을 쏘는 것처럼 되는 이 방아쇠 수지라는 게 있고요. 이 방아쇠 수지는 보통 이제 네 번째 손가락에 좀 많이 발생한다고 돼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손가락이 좀 약간 아침에 좀 뻑뻑하다 그러면서 손이 잠깐 안 펴진다 이럴 때는 방아쇠 수지를 의심해야 되고요. 정말 이제 재밌는 질환 중에 하나가 또 재밌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요. 수근관 증후군과 방아쇠 수지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좀 오버유즈 신드롬이라 그래서 너무 많이 써가지고 과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힘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과사용을 하게 되면은 힘줄이 붓게 돼요. 그러면 신경 자체가 여기가 있는데 이 신경이 밀리게 되는 거죠. 힘줄에 같은 공간 안에 신경이랑 힘줄이 있는데 힘줄이 너무 부어버리게 되면서 밀리게 돼요. 그러면 이 힘줄 자체에서 진물이 나오고 뭐 나오고 이러면서 이런 신경에 염증을 만들게 되고요. 이 힘줄 자체에도 진물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술을 여기도 했다가 여기도 했다가 여기도 했다가 하는데 이때 꼭 명심해야 될 거, 목 디스크 꼭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 디스크가 있다 이러면서 손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꼭 목 디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손이 저리다 이럴 때는 신경 증상이에요. 그러면 목 디스크나 아니면은 수근관 증후군을 꼭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통증이 있다 무조건 병원 가셔야 돼요. 자, 방아쇠 수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는 좀 안 좋은 거죠. 아침에는 좀 안 좋다가 오후가 되면서 점점 약간 풀려가는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20에서 30대 남자 환자 혹은 여자 환자에서 이런 방아쇠 수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힘줄이 그렇게 많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이 안에 물주머니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따가닥 따가닥 해서 손으로 만져보면은 뭐가 이렇게 동그란 혹 같은 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혼자서는 잘 치료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스트레칭으로 잘 안 돼요. 아까 말했던 힘줄 자체가 좀 이렇게 과사용으로 인해서 되는 것들은 스트레칭을 하고 적절한 휴식을 하면서 많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혹이 나온 경우에는 이 혹 자체가 관절내나 힘줄막에서 이렇게 물이 바깥으로는 나올 수 있는데 안으로 빠질 수 없는 이런 형태의 체크밸브라고 하는데 이게 물이 나오긴 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바깥쪽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신경이나 동맥을 누르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아쇠 수지나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혹은 1차적으로 생기는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는 잘 치료가 되지 않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넘버원 아침에 증상이 있다는 거 꼭 구분을 해주시고요. 근데 더 어렵게 좀 더 설명하다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도 아침에 증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간단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그 다음에 이런 수근관 증후군을 구분하는 넘버원 양쪽으로 같이 와요. 자, 류마티스는 양쪽으로 같이 온다는 특징이 있고요. 수근관 증후군은 보통 한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더 구분이 쉽겠죠. 자, 방아쇠 수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었을 때와 그 다음에 나이가 조금 적을 때 이때에 따라서 각각의 치료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좀 처음에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 든다 아니면 좀 혈액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 든다 이거 보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피부 자체가 얇지 않고 좀 두꺼워진 경우들을 많이 봐요. 힘줄이나 이런 부분들이 목에 쫄리는 것처럼 이럴 때는 적절한 휴식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휴식이라 하면 간단히 말을 해서 1시간 일을 했으면 1, 2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쉬어주는 거예요. 한 자세로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나 혹은 한 자세로 하나를 보는 모니터를 보거나 책을 보는 것도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사무직으로 타이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1시간 지속되면 어떨까요? 이 손에 닿는 부분에 적절한 것들을 우리가 배치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게 되겠죠. 마찬가지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마우스가 좀 이렇게 됐을 때는 자꾸 닿게 되니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버티칼 마우스로 바꾸는 것도 그러면 이런 순간주의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한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걸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하면 40에서 50대 여성들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20, 30대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피검사나 우리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저희가 하진 않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양쪽에 대칭적으로 있는 관절염 증상과 그리고 피검사에서 나타나는 이상소견과 그리고 환자들의 가족력과 이런 거를 종합을 해서 보게 되는데요. 부모님 중에 혹시 류마티스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꼭 한 번 정도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양측 손이 대칭적으로 붓고 그 다음에 마디를 보시게 되면요, 이 마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좀 류마티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관절염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환자분들이 와서 이제 또 이야기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관절염은 우리가 모든 관절에 다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인 사람들한테도 오지만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 아닌 경우에도 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 끝부분에가 조금 더 관절염이 많이 오게 돼요. 즉 한쪽이나 좀 양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으로 조금씩 좀 더 많이 오게 되고, 마찬가지 아침에 손이 붓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내가 손을 많이 썼거나 혹은 외상성으로 다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디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피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류마티스 인자나 이런 것들이 음성이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초염, 우리가 득게르뱅이라고도 하죠. 여기 이 부분에 애를 자꾸 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힘줄을 많이 쓰게 되겠죠. 엄마들이 피할 수 없는 정말 숙명적인 질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건초염이라는 거는 힘줄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 힘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지나갈 때 이렇게 쭉 다 위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들은 위에서 눌러주는 활차라는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구조물과 힘줄이 지나가는 사이에서 밸런싱이 잘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 부분이 부어버리거나, 특히나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균형이 좀 잘 안 맞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잘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연부 조직으로 인해서 내 힘줄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쪽으로 신경까지 저리는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쉬운 진단 방법은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손을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안에다가 말아쥐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우리 자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핑켈스타인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테스트를 했을 때 소리가 난다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서는 관절염으로 의심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이런 득게르뱅 디지즈, 즉 득게르뱅병, 건초염을 의심을 해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요. 외상 후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눌리거나 혹은 이 안쪽으로 결절종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시간에 1, 2분 정도 쉬는 그런 치료 방법을 통해서도,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도 잘 낫지 않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는 이 안쪽에 있는 막이 혹시 여러 개 분리가 되어 있는지, 혹은 안에서 결절종이 나왔는지, 혹은 신경이 변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검사를 해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치료에 따라서 우리 결절종이 있을 땐 그걸 좀 뽑아줘야 되고요. 신경이 눌렸을 땐 눌린 거를 좀 풀어줘야 되고요. 심지어 경막이 여러 가지 누르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분별하게
특정 운동으로 무조건 좋아진다 이런 거는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걸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절대적인 건 절대로 없지만 치료를 할 때 꼭 내가 잘 낫지 않을 때는 전문가랑 상의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골정결자 윤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